군산 시외버스터미널 근처. 1박 3만원짜리 모텔. 나는 지금 이곳에 누워있다. 딱 17일째다. 처음에는 하루 이틀이면 나갈 줄 알았다. 근데 아니었다. 3일째 카드키를 연장했다. 일주일째엔 아예 이불을 정리하지 않았다. 가족에게는 출장이라고 둘러댔다. 전북청 쪽 감사 내려와서 며칠 잡힐 듯해요. 문장 끝에 하하까지 붙였다. 아내는 별다른 질문 없이 알았어라고 답했다. 그게 어쩌면 다행이었고 한편으로는 서운했다. 요즘은 새벽마다 모텔 뒤편을 걷는다. 소주병 굴러다니는 편의점 옆, 조명이 꺼진 미용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불법 마사지 간판. 한 바퀴 걷고 나서 난 또 이 방으로 돌아온다. 늘 그랬다. 오늘은 안 간다. 다짐을 하고 나왔고 결국은 그냥 걷기만 했다. 왜 그럴까? 이해는 안 되지만 몸이 그렇게 움직인다. 나는 올해 46이다. 군청 세무과에서 20년 근무했다. 군산, 익산, 남원 몇 군데 돌다가 작년까지는 전북도청 세무조사팀에 있었다. 주로 법인 세무점검, 현장 단속, 유흥업소 소득 추적 같은 일. 겉보기엔 조용하고 단정한 공무원이었다. 지금도 길에서 마주치면 사람들은 안녕하세요, 과장님 하고 인사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는 지금 이 침대 위에서 아무것도 아니다. 무너진 건 어느 날 갑자기였다. 작년 봄이었다. 출장이 잦아지고 혼자 관사에 남는 시간이 길어졌다. 그날은 평일 밤이었다. 현장 점검 마치고 돌아오는 길, 인터넷 뉴스 보다가 이상한 광고가 떴다. 인근 5분 거리 지금 만날 수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았지만 터치했다. 그게 시작이었다. 처음엔 정말 아무 감정도 없었다. 그냥 궁금했다. 관사 근처 모텔에서 만났다. 얼굴도 이름도 기억나지 않는다. 그날 이후로 나는 정해진 시간에 그 앱을 켜게 됐다. 처음엔 월 1회, 그 다음엔 격주, 이후엔 출장 나갈 때마다 그 앱을 켤 때 나는 스스로와 거래했다. 오늘까지만 스트레스 풀고 다시 집중하자. 딱 이번 출장까지만 한 달에 한 번이면 괜찮잖아. 스스로 만들어낸 면죄부였다. 그리고 나는 믿었다. 정말 괜찮다고. 이중생활은 생각보다 오래 지속됐다. 딱히 문제가 생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조심했고 티도 안 냈다. 휴대폰엔 흔적을 남기지 않았고 카드도 안 썼다. 현금만 썼다. 늘 모텔 근처 ATM에서 빼서 썼다. 그렇게 6개월이 지났고 가을 즈음엔 점점 무뎌졌다. 관사의 여성을 부른 적도 있다. 주말 야근이라며 아내에게 거짓말하고 그날 밤 아무도 없는 관사에 그 사람을 앉혀두고 나는 커피를 끓였다. 그 순간 문 앞 CCTV가 떠올랐다. 혹시 누가 봤을까? 혹시 번호판이 찍혔을까? 혹시 내부 감사라도 들어오면 어쩌지? 이유 없는 불안이 몇 시간 동안 뱃속에서 울렁거렸다. 하지만 다음 주에 또 불렀다. 이상한 일이다. 무섭고 창피했는데 또 했다. 그리고 또 가장 스스로를 혐오하게 된 날이 있다. 작년 12월이었다. 주식이 미친 듯이 올라가던 시기였다. 건설템 마주, 재건축 관련주가 들썩였다. 친구가 말해줬다. 요새 무조건 들어가. 2배는 먹을 수 있다니까? 나는 딸 이름으로 들던 10년짜리 적금을 깼다. 해지하면 손해라고 아내가 말렸지만 나는 주방 리모델링 공사비로 급하게 필요해졌어 라고 둘러댔다. 며칠 후 나는 그 돈으로 코스닥 827번 종목에 몰빵했다. 처음엔 조금 오르더니 3일 만에 마이너스 38%. 그 뒤엔 쭉 미끄러졌다. 한 달 뒤 잔고에는 140만원 남았다. 나는 그 남은 돈으로 어디로 갔을까? 모텔, 마사지, 택시비, 편의점 치킨. 그러고도 딸 이름은 계좌에 그대로 남아있었다. 해지된 적금 계좌의 명에 최땡땡. 나는 그걸 보고 화장실로 들어가 한참을 앉아있었다. 그날 이후 나는 가족 계좌엔 손을 대지 않았다. 그것만은 지켰다고 지금도 자기 합리화를 한다. 이 방에 들어온 지 오늘로 17일째다. 매일 아침 나는 군산터미널 근처 카페에 간다. 거기 앉아서 신문을 읽고 사람들 구경을 한다. 한두 번은 지나가던 공무원 후배를 마주칠 뻔했다. 나는 급히 고개를 숙였다. 돌아오는 길엔 유흥업소 간판 아래를 지난다. 조건 맞는 분만 연락주세요. 자주 뵐 수 있는 분 환영합니다. 나는 본다. 지나간다. 다시 돌아온다. 다시 올라간다. 그러다 결국 못 들어간다. 모텔 방으로 돌아오면 샤워를 하고 휴대폰을 들여다본다. 그리고 새벽이 된다. 이게 지금 내 하루다. 그날 딸이 메시지를 보냈다. 아빠, 발표회 영상 보냈어요.
연습보다 훨씬 잘했지? 나는 웃는 얼굴 이모티콘을 보냈다. 그리고 영상을 재생하지 않았다. 나는 아무 일 없는 사람처럼 매일 살아갔다. 그리고 아무도 몰랐다. 내가 얼마나 무너지고 있었는지. 나는 잦은 퇴직이라는 형식으로 조용히 책상을 정리했다. 사무실 사람들은 몸 안 좋으시다며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며 박수를 쳤다. 나는 고개를 숙이고 인사했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게 작년 11월의 마지막 날이었다. 직접적인 징계는 없었다. 내부 감사에서 구글 포토 백업 항목이 문제였다. 정확히 말하면 노트북을 통해 로그인된 내 계정에 숙박지 촬영 이미지가 다수 저장돼 있었다. 누구도 그걸 명시적으로 문제 삼지 않았다. 하지만 말없이 눈치를 줬다. 상급 부서에서 정리하시죠라는 말을 들었다. 몸이 안 좋다는 사유로 하면 깔끔하게 마무리해주겠다고. 나는 아무 대꾸 없이 수긍했다. 지방직 공무원 20년. 그 마지막은 정말 아무 일 없이 끝났다. 그날 밤 나는 집에 가지 않았다. 대신 군산 시외버스터미널 근처 2층짜리 모텔에 방을 잡았다. 처음엔 하룻밤이었다. 그리고 그게 지금까지 이어졌다. 처음엔 아내에게 말했다. 감사 끝나고 허리 통증이 심해져서 병가 좀 쓰기로 했어. 당분간 물리치료 좀 받을 거야. 아내는 말했다. 그래. 푹 쉬어. 당신은 그럴 자격 있어. 나는 그 문장에 답을 하지 못했다. 그 문장을 받아들이기엔 너무 많은 죄가 이미 나에게 있었다. 지금 내 하루는 단순하다. 아침엔 편의점에서 커피를 산다. 낮에는 창밖을 본다. 해질 무렵엔 근처를 돈다. 밤이 되면 내가 서 있는 그 골목으로 향한다. 그곳은 조명이 빨간 가게들이 줄지어 있는 곳이다. 원룸 스타일, 예약 가능. 조건 맞는 분만. 단골 우대. 나는 스마트폰으로 그 간판을 찍는다. 그 사진을 확대해 본다. 전화번호가 흐릿하게 보인다. 그리고 삭제한다. 그걸 하루에도 서너 번 반복한다. 지웠다. 다시 쳤다. 또 지웠다. 다시 쳤다. 그런 나를 가끔 객관화할 때가 있다. 이불 속에서 웅크린 채 손에 쥔 스마트폰 불빛 하나로 밤을 남기는 나. 모텔 천장에 퍼진 곰팡이를 바라보며 내일은 나가자 다짐하는 나. 그리고 그 다짐을 지키지 못하고 다시 일박 카드 키를 연장하는 나. 그게 지금의 나다. 딸의 생일날 단톡방에 메시지가 왔다. 아빠, 나 오늘 생일인데 우리 집에 언제 와요? 사진이 첨부돼 있었다. 딸이 미역국 앞에서 양초 케이크를 들고 웃고 있었다. 나는 읽기만 했다. 이모티콘도 답장도 보내지 못했다. 그리고 화장실로 들어갔다. 거울을 봤다. 그 안에 웃는 내가 있었다. 미친 듯이 웃고 있었다. 며칠 전 그 어플을 다시 설치했다. 그러고는 1분 만에 삭제했다. 그러고는 검색창을 열었다. 조건, 오피스텔, 1인 방문, 군산 유흥. 그 키워드들을 썼다, 지웠다, 썼다, 지웠다. 내가 정말 가고 싶은 건 그 가게도 아니고 그 여자도 아니고 그 방도 아니다. 나는 그냥 다른 사람이 되고 싶었다. 그 모든 걸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돌아가고 싶었다. 하지만 그건 안 되는 일이었다. 지금도 나는 가끔 딸 사진을 본다. 그 계좌에 이름을 올려뒀던 딸. 적금 해약 당시에도 알지 못했던 그 아이. 지금은 안다. 딸이 그걸 알게 된다면 나를 어떻게 볼지를. 그리고 그게 나를 살아있게 한다. 이 방에 있는 동안 17번째로 이불을 바꿨다. 13번째로 카드 키를 연장했다. 5번째로 휴대폰의 검색어를 지웠다. 문제는 나는 지금도 그 문 앞에 선다. 건물 옆으로 난 조금 어두운 계단. 간판은 없지만 익숙한 불빛. 거기 앞에 서서 나는 오늘도 숨을 삼킨다. 내 손은 주머니 속에서 스마트폰을 움켜쥐고 있다. 하지만 한 발짝도 못 움직인다. 나는 지금도 그 문 앞에 선다. 그런데 아직도 닫지를 못하겠다.